안녕 축구민들아. 오늘은 전문직 자영업자의 스케일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 사업과 장사의 차이는 무엇이냐? 사업과 자영업의 차이는 무엇이냐는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영원한 논쟁거리야. 어떤 사람들은 사장이 없어도 돌아가면 사업이고 사장이 실무를 해야만 하면 장사라고 봐. 어떤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처럼 온라인 확장이나 복제가 가능하면 사업이라고 하고 손쉽게 복제 확장이 안 되면 장사라고 보기도 해. 사업과 장사 또는 사업과 자영업의 차이를 어떻게 정의하든 사업이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장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뽑고 그 직원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이 동의할 거라고 봐. 전문직도 기본적으로 영업직이어야 하고 자영업자야. 다만 전문직은 라이센스라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배타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이 지지되고 있고, 예전 영상에서도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면 전문 자격증을 먼저 취득해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 변호사가 전문직 중에서 가장 업역이 넓고 시장도 크기 때문에 나는 내 사무실의 스케일업을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의 스케일업을 많이 벤치마킹하고자 하고 있어. 나는 법무법인에서 1년 정도 근무했던 경험이 있고 지금도 변호사들이 어떤 구조로 사무실을 운영하는지 친한 변호사들에게 종종 물어보곤 해. 변호사와 행정사의 사회적 인식 차이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변호사나 행정사 모두 큰 틀에서 보면 법인과 개인사무소 형태로 나누어져. 나는 변호사가 아니니까 법무법인의 구체적인 내부 수익 배분이나 구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주변의 행정사 법인을 보면 대부분이 별산제로 운영하는 것 같아. 별산제라는 것은 구성원 행정사들이 각자 수익을 창출하고 업소 행정사 사무직원 월급, 광고비, 사무실 월세 등을 공평하게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인 거지. 예를 들어 인건비와 월세, 광고비, 공과금 등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가 나왔고 구성원 행정사가 4명이라고 한다면 구성원 행정사 1인당 250만 원씩 부담하는 거지. 만약에 내 개인 매출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번 달 내 수익은 비용을 제외하고 750만 원이 되는 거야. 만약에 내 개인 매출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이번 달 내 수익은 비용을 제외하고 50만 원이 되겠지. 이미 스케일업 되어서 큰 규모의 행정사 업무를 수임하기도 하고 정부 위탁 사업을 수임하는 행정사 법인도 있지만 아직 법무법인에 비해서 행정사 법인은 규모도 작고 뚜렷하게 자라는 법인은 손에 꼽는 정도야. 아직 행정사업은 여전히 성장해야 하고 시장이 완벽하게 성숙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어. 이렇게 하는 행정사 법인도 있는 반면에 한 명의 대표 행정사가 있고 사무 직원을 여러 명 두고 운영하는 행정사 사무소가 있어. 대표 행정사가 원칙적으로 모든 매출을 책임지고 자기 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무직원과 업소 행정사들의 월급, 월세, 광고비, 그리고 공과금을 책임지는 구조지.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유능한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가 되고 그 아래로 업소 변호사, 사무 직원들을 열어두고 변호사업을 키워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물론 그런 변호사 사무소는 회사 규모나 직원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 주변을 보면 월 매출이 3천에서 4천은 나와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것 같아. 행정사는 변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건 수임 규모가 작은 대신 건수는 많은 편이야. 사건 계약 금액이 작게는 10만 원부터 크게는 1,000만 원대까지 있는데 내 사무실을 보면 사무직원 월급, 월세, 광고비, 그리고 공과금까지 생각하면 한 달에 1,5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어. 대부분의 행정사 사무소의 손익분기점이 이렇게까지 높지는 않은데 나는 광고비를 많이 쓰고 있어서 고정 지출이 많은 편이야. 사무직원이 없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소는 많지 않지만 행정사 같은 경우는 법인의 경우에도 사무직원 없이 별산제 행정사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행정사 사무소의 경우에도
사무직원 없이 1인 행정사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1인 행정사로 월 매출 1,000만원, 2,000만원씩 꾸준히 잘하는 행정사들도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월 매출이 나오지 않았을 때부터 사무직원을 채용했던 것 같아. 일이 많고 매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후에 직원을 뽑는 게 아니라 먼저 직원부터 뽑고 광고로 매출을 찍자는 마인드로 접근했어. 그래서 1인 행정사로 월 매출 1,000만원, 2,000만원 하는 행정사보다 내 사무소의 순수익은 훨씬 적어. 내가 매출이 높지도 않고 순수익률이 높지도 않은데 사무 직원부터 뽑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는 빨리 성장하고 싶었어. 차분하게 내 매출이 점진적으로 성장해서 1,000만원, 2,000만원 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나는 성격이 너무 급했어. 그리고 사람이 한 명 더 있으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어. 두 번째는 고객 서비스 품질 때문이었어. 쭈꾸미들도 은행이나 통신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서 한 번씩은 분통 터지는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 예전에는 손쉽게 상담원과 연결이 되었는데 지금은 말로 하는 ARS, 보는 ARS 등으로 상담원 연결이 예전보다 어렵고 어렵게 상담원 연결을 기다리다가 지금은 상담 연결이 많아 다음에 다시 전화 주세요 하고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기면 정말 짜증이 나지. 행정사업 특성상 출장이 많고 공무원들과 통화를 해야 할 일이 많아. 내가 출장 중이어도 내 사무직원이 고객의 요청에 대해서 즉각 대응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채용을 했어. 그래서 내 사무소에 문의 주는 고객은 대체로 빠르게 응대를 받는 편이야. 그리고 고객들도 행정사 사무소 대부분이 1인 행정사 사무소인데 여기는 여러 명이 응대가 되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면 좀 더 높은 행정사업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돼.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구글 애즈나 네이버 파워링크 등 광고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 광고에 돈을 많이 투자해보지 않은 전문직들은 광고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경우가 많을 거야. 나는 대형 법무법인만큼은 아니지만 아마 행정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광고비를 쓰는 축에 속할 거라고 생각해. 광고비를 많이 써보니 느끼는 것은 광고비를 쓰면 효과는 있다. 다만 드라마틱하지는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당장의 순수익만 생각한다면 광고비를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광고비를 써서 사건이 추가 수임이 되어도 내가 그 사건을 다 처리할 수가 없잖아. 현실적으로 내가 실무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건 실무를 할 행정사를 고용을 할 수밖에 없어. 그만큼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다만 나는 추진 행정사 사무소를 국내 행정사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키워보고 싶어서 브랜드에 투자하고 있다고 정신승리하고 있어.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전문직 자영업자의 스케일업에 대해서 결론을 내자면 스케일업은 쉽게 말하면 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더 쓰고 사건이 늘어야 하니까 광고비를 더 쓰고 그 사무직원들을 수용해야 하니까 더 넓은 사무실을 구하는 거야. 그 결과로 사업의 스케일업이 되는 거지. 당장은 광고비를 많이 쓰는 것이 널찍한 사무실 구하는 것이 부담으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너의 순수익을 갉아먹을 거야. 그러나 많이 먹고 많이 싸는 이 행위들이 결국은 내 사무실의 브랜드를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행정사업보다 시장이 크고 앞서가고 있는 변호사업이 그렇게 K-양극화 되는 것을 보면 행정사업도 결국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되거든. 확장할 정도로 충분히 높은 매출이라는 것은 절대 먼저 달성할 수 있지 않아. 확장부터 하고 그 충분한 높은 매출을 달성하게 되는 거지. 쭈꾸미들아, 긴 연휴도 끝났는데 이번 주도 파이팅 하자. 빠이빠이!